알 법한 언니, 한 주의 화제 판결 사건으로 법률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을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약간 커플룩이네요. 뭐 블랙. 뭐 제가 뭐 엮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블랙이다.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오늘 좀 핫한 거, 진짜 핫한 사건을 준비해 오셨네요. 한 3, 4일 전부터 굉장히 핫했죠. 예. 그 주진모 씨를 포함한 연예인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해서 협박을 당한 사건. 네. 그래서 또 이게 해킹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내용의 뭐 선정성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일단 해주시죠. 그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주진모 씨뿐만 아니라 뭐 유명 연예인이나 뭐 셰프, 뭐 아이돌을 포함한 한 10명의 휴대폰이 이게 해킹이 됐는데 그 휴대폰 속에 요즘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 연동 막 이런 거 너무 기능이 많아요, 사실. 그쵸. 제 핸드폰도 솔직히 잊어버리면 뭐 제 사진부터 시작해서 저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이 나는데 요즘 또 문제되는 게 핸드폰을 우리가 사면은 무슨 클라우드랑 연동이 자동적으로 무슨 동기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문과기 때문에 막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런 걸 막 동의를 다 누르다 보면 뭐 어떤 인터넷 계정에 가면 저의 모든 사진과 그런 문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유명인분들의 휴대폰이 해킹이 되면서 그 휴대폰 안에 있던 사진 그리고 문자 일반 메시지 그러니까 문자 내용이 이번에 유출이 되었는데 이제 바로 이 해커가 유출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유명 연예인들한테 내가 너 핸드폰을 이제 해킹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유출이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테니 너가 이거를 막고 싶으면 나한테 뭐 10억을 요구를 했다고 하나요, 현재? 뭐 돈을 주면 내가 이거를 뭐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협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진모 측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적인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이번에 유출이 돼서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알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 반년까지는 안 됐고요. 3개월 전은 더 된 시점에서 이거를 제가 들었어요, 얘기를. 이 해커들이 기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 먼저요? 예, 그러니까 같이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그 연예인한테도 연락을 했고요. 이건 그 연락을 받은 기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몇 명의 연예인들 거를 본인들이 해킹을 했으니까 돈을 내면은 이거를 당신 기자들한테 언론사에 주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보를 파는 거였네요. 정보를 파는 거였는데 언론사에서 아무 언론사도 안 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언론사에서 함부로 사서 그거를 또 뭐 보도하면은 그건 언론사도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그런 행동을 잘 하질 않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금액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문제였나요?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런 언론 보도가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딱 터진 거 보니까 아, 여기에서는 작심을 했구나, 이 해커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가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해커가 협박 문자까지 보냈다. 그러면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공갈 협박도 한 거고 해킹도 한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을 잡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무슨 죄고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 해킹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를 했잖아요.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이거는 형법으로는 이제 공갈죄에 해당을 하는데 공갈 미수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금품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죄,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공갈 미수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조금 더 가중 처벌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5년 이하, 10년 이하 얘기를 했지만은 10년이 바로 나오거나 5년이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이런 그렇진 경우에는. 않죠. 그러면은 뭐 1, 2년 뭐 이 정도가 이제 뭐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삼성 측에서는 이게 삼성 클라우드가 해킹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려졌는데 삼성에서는 이거는 해킹이 아니다.
그냥 비번 아이디 비번 유출 사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인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뭐 그 휴대폰 자체를 어떻게 해킹을 해서 그 휴대폰에 있는 어떤 정보를 유출한 거냐 아니면 요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대폰이랑 이 휴대폰을 잊어버려서 내가 새로운 핸드폰을 사더라도 예전에 핸드폰에 있었던 어떤 정보들을 다 연동시킬 수 있도록 그 가상의 저장 공간이죠.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연동을 항상 시켜놓으면 내가 핸드폰을 실시간 사용하고 있는 뭐 기록이라든지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이 그런 클라우드에 연동이 돼서 여기도 저장이 되어 있고 예.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다른 핸드폰을 사더라도 그 다른 새로운 핸드폰에 이 저장된 내용들이 다 연동이 되게끔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본 내용 같은데 예, 예. 그 일각에서는 이 클라우드가 해킹된 것이 아니냐. 특히 삼성이 관리하고 있었던 이번에 다 유출되고 있었던 연예인분들이 거의 뭐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었다면서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해킹된 건 아니고 이 클라우드에 들어가려면 또 우리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서 이제 나의 정보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어떻게 유출이 돼서 이렇게 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쓸 때 아이디 비번 네. 동일하게 여러 네. 군데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 군데서 어디선가 보안이 약한 데서 이게 뚫렸는데 네. 이거가 이제 이 해커가 이거를 가진 다음에 다 여러 해본 이름으로 거죠. 다 해보다가 이게 그쵸. 딱 걸렸다 이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지금 나오는 현재 거죠.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기자님 같은 경우도 인터넷 가입 솔직히 여러 사이트 많이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예. 요즘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하시나요?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그거를 저는 한 군데에 네. 모아서 다 적어놔요. 근데 그게 뚫리면 이제 끝장이에요. 거기 막 통장 비밀번호 막 무슨 이런 거 다 적혀 있어가지고. 종이에다 적어 놓으시나요? 아니, 아니면은 아니. 아, 진짜요? 핸드폰 안에다가. 그러면 기자님 핸드폰 해킹 당하면은 뭐 파산이에요, 저는. 저 같은 파산이고요. 경우는 예, 예. 저도 이제 가입을 하는 사이트들이 항상 많다 보니까 정말 거의 하나의 비밀번호로 다 쓰거든요. 솔직히 예, 예. 잊어버려요. 자꾸 기억이 그러니까요. 안 나서. 예. 그런데 요즘 어떤 가입 사이트 보면은 굉장히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 무슨 특수 문자도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막 비밀번호들이 달라지는데 이걸 또 나중에 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하나로 통일을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보안이 약한 어떤 한 사이트에서 이 내 비밀번호 아이디가 이제 해킹이 당하면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다른 중요한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비밀번호를 한번 좀 다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 주진모 씨도 피해자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게 해킹의 피해자예요. 근데 그 이제 내용들이 유출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여성들을 언급하거나 여성분의 사진 같은 네. 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여성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엄청 또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어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 여성분은 이 피해를 구제받고 싶다. 근데 그래서 뭐 주진모 씨를 고소한다거나 이러면은 뭐 피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일단 이번 그런 문자 내용이나 거기에 또 이제 여성들의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서 솔직히 뭐 주진모 씨도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 여성들도 굉장한 지금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이 오갔고 그게 또 이제 정말 대중한테까지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피해자인 거는 맞는데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 조항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 사진이 유포됨으로써 어떤 내가 신체의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이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예. 만약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공개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런 형법상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사진 그리고 일반에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았던 사진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그 사진이 유출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인 것에 한해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지를 또 보는데 그거를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쵸. 건가요? 근데 일단 이 사진을 오간 거는 2003년경이라고 제가 알고 2013 있어요. 년이요. 2013년인가요? 예. 2013년경이라면 이제 뭐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뭐 일단 공소시효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예. 정보통신망법은 한 7년 정도, 뭐 5년 정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도 봐야 되고 만약에 단순히 뭐 그 주진모 씨가 촬영한 사진이었다. 불법적으로. 예. 그런 경우라면 이제 주진모 씨를 그런 정보통신망법 불법 촬영죄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 주진모 씨가 찍은 날짜라든지 이런 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을 대중에 유포한 그 해커를 찾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해커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는 거죠. 난이도가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은 왜냐하면 거네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진을 보진 못했지만 그 사진이 그렇게 막 불법 촬영한 것으로 뭐 보이는 사진도 있다, 뭐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뭐 이를테면은 뭐 미스코리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 공개된 공개된 사진이잖아요. 사진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그 대화에 껴 있어서 어떤 모욕감은 당연히 들겠죠. 하지만 그 사진만 가지고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미 미스코리아 사진으로 이미 대중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한다면 현재 좀 처벌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이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 네. 규탄하는 성명을 냈어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건가요? 제가 좀 저도 이 성명서를 다 읽어보기는 했는데 예. 일단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일반 사회에 좀 깔려있는 일부 남성들의 좀 편향된 시각을 좀 비판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예. 좀 비판하는 성명으로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좀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근데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뭐 쓰는 것들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왜냐하면은 예. 굉장히 유명 연예인분들이고 또 유명 그러니까요. 연예인분들이 뭐 작년에 뭐 승리 사건, 뭐 최근에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뭐 김건모 씨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계속 되면서 그 발전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이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도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고 좀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뭐 한 언론은 정준영 카톡방의 아재 버전 뭐 네. 이런 제목을 뭐 달아가지고 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불법 성매매 의혹을 주장을 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제 솔직히 이 취재를 위해서 네. 이게 입수를 해서 다 네. 봤어요. 네.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그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 네.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쓰던데. 저도 일부 내용을 보기는 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매매라고 뭐 제가 전문을 다 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성매매까지라고는 조금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 법 체제 내에서는. 그리고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단체 그런 대화도 아니었고 자기의 친한 지인과 굉장히 사적인 대화라고 할까요? 굉장히 예. 내밀한 대화라 그럴까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처벌을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그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반인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해킹 문제가 적지가 않아요. SNS 계정에 해킹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월 1일에 뭐 새해 벽두부터 휴대폰 소액 결제로 뭐 50만 원 가량이 네. 청구서가 날아왔다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이런 해킹 협박이 들어올 때는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사실 이미 해킹이 실제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뭐 유포가 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 유포라든지 해커를 잡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뭐 연예인 아니면 일반인 SNS 계정이나 뭐 휴대폰 그런 클라우드에
해킹 사건이 뭐 미국에서도 있었잖아요. 예, 최근 예. 몇 년 전만 뒤돌아보더라도 굉장히 그렇죠. 유명 연예인이 아이폰이었어요, 그거는. 네, 유명 예. 남자 연예인과의 그런 연인 관계였는데 그런 사진들이 다 유출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거를 법적으로 막아야겠다라는 방법은 뚜렷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개인이 관리를 비번 관리 잘하고 비번 다 다르게 하고 까먹으면 새로 근데 생성하고 정말 잊어버려요. 저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도. 뭐 할 때마다 맨날 새로 생성해야 네, 돼요. 기자님도 지금 거기 한번 뚫리면 다 뚫리는 거 아니에요? 끝납니다. 영혼까지 파산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92일 남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 총선을 두고 이색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네. 공직선거법 79조 3항 소음 규제 없는 선거운동 확성기 허용은 위헌이다. 이게 법을 개정하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크게 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네, 이제 너무 크게 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냐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예.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확성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몇 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이제 법령에서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음, 확성기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소음의 뭐 기준이라든지 예. 그런 출력 같은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뭐 확성기 한 대 사용할 수 있고 예.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확성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뭐 그 출력 소음이 얼만지 우리가 보통 뭐 층간 소음 관련해서는 뭐 야간에는 뭐 몇 데시벨, 주간에는 뭐 65데시벨 이렇게 기준을 좀 그렇죠. 정해놓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규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일반 시민이 이런 규제가 없는 게 위헌 아니냐. 내 환경권,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 이런 걸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한번 헌법 소원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거의 이제 한 10몇 년 만에 이게 다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왜냐하면 바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삭제가 되면은 뭐 확성기와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이거를 바로 없애면 입법의 공백 때문에 너무 사회가 불안정해지니까 일단은 적용을 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년 말 2021년 말까지 그런 소음 규제 기준을 따로 만들어라라고 이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워낙 단순한 사람이라서 이해를 네. 못해요. 이번 총선에 확성기 씁니까 못 씁니까? 쓰죠. 이번 총선은 그냥 네. 제한 없이 그 네. 데시벨 제한 없이 쓰면 된다. 네, 현재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선거가 2022년 대선이에요. 네. 그때는 씁니까 못 씁니까? 2021년 말까지 그 세부 규정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법이 개정이 되거나 뭐 시행령으로 이게 규제가 들어오면은 예. 그 규제에 맞춰야 되겠죠. 규제에 그리고 맞춰야 며칠 된다. 전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내놨으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 소음에 관련한 그런 규제 기준을 내놓지 않을까. 법은 아니지만 그런 권고안이나 그런 걸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해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를? 해외에도 이제 법에 따라서 그런 소음 관련해서 선거철이라고 하더라도 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확성기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런 데시벨까지 다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치는 게 그러니까 규제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시대가 변하고 사실은 개인들이 이제는 그런 사소하지 않죠, 더 이상. 옛날에는 그쵸. 사소하게 여겨졌지만 네. 사소하지 않은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대에 맞게 그쵸.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법이 어떻게 예. 보면은 세밀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수랑 시간만 정해놓고 그 소리의 그런 크기는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법이 세밀하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신경을 못 썼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선거는 아니지만 그 서울 맹학교 네. 그 청와대 앞이죠, 효자동. 거기에서 집회를 계속 열고 막 연일 스피커를 틀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여기 금지 좀 해달라고 그쵸. 이런 것까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시법 관련해서도 최근에 그런
그 구체적인 그 소음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몇 네. 데시벨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네. 서로에게 각자의 목소리 내고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원칙은 좀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이 이제 좀 너무 엉성하게 이제 규제를 하다 보면 그거를 법을 빠져나가는 공간도 많이 생기고 예. 되게 누구한테는 좋은 법이지만 누구한테는 또 굉장히 나쁜 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법이 좀 맨 처음에 제정이 될 때 좀 촘촘하게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의 블랙 옷을 입으신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